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 놈이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을 알지 못하면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자, 보자. 구분구적법은 뭐냐 하면요.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분할하여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어림값을 구하고 그 어림값의 극한값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가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원을 몇 개로 쪼갰습니까? 얘가 지금 12개로 쪼갰네요. 둘, 넷, 여섯, 여덟, 16개로 쪼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6개의 부채꼴로 쪼갠 다음에 여기 색깔을 구분해서 하나는 위쪽에 또 하나는 아래쪽에 이렇게 쭉쭉쭉 배열을 했죠. 그러면 이 전체 모양이 우리가 이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 즉 직사각형의 모양과 유사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록볼록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16개가 아니라 더 많은 개수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이 부채꼴의 개수를 점점점 많게 쪼개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올록볼록한 부분이 점점점 조그매지면서, 즉 부채꼴의 호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여기가 거의 이렇게, 그죠? 직선에 가까운, 직선이 아니라 선분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쪼개진 부채꼴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후에 이런 작업을 거치면 얘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이런 걸 이용한 거야. 그지? 그러면 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 뭐예요? 분홍색인가? 초록색인가? 분홍색의 호의 길이들을 다 더한 거와 그 다음 초록색의 호의 길이들을 다 더한 게 바로 원의 둘레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는 정확히 원의 둘레의 반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 초록색과 분홍색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딱 반으로 나눠 가질 거 아니냐 이거야. 따라서 이게 원의 둘레의 길이의 반이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밑변의 길이는 파이 r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높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결국 이 전체 넓이는 파이 r 곱하기 r, 즉 파이 r 제곱이 될 거다라는 게 구분구적법의 한 예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분구적법이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죠. 우리가 이미 부피를 알고 있는, 넓이 또는 부피를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채꼴로 분할을 한 후에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놨더니 기본 도형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게 어떤, 그쵸? 함수 y는 equal fx의 그래프의 일부분이고요. 우리는 요 그래프와 x는 a,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넓이 S에는 이 딱딱 직선 구간, 즉 선분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 곡선 구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 A하고 B까지를요,
우리가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나눈 겁니다. 요렇게.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5개로 나눴나요? 네, 5개로 나눠서 그걸 밑변으로 하는 뭘 세운 거야? 네, 막대들, 즉 직사각형들을 세운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이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본 도형들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곡선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것도 남는 부분이고 남는 게 아니라 모자르죠. 여기도 모자르고 요만큼이 모자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요 부분의 넓이랑은 다르겠지. 그래서 이 오차, 그죠? 요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거냐는 봐. 요 5개로 나눴던 거를 10개로 나누는 겁니다. 즉 봐라. 아까는 우리가 요거 2개를 하나로 봤었기 때문에 막대가 요렇게 그려지고 끝났었죠. 요게 첫 번째 막대였단 말이야. 요게. 맞아? 그런데 얘를 더 많이 쪼개, 2배로 쪼개다 보니까 여기에 막대 하나가 더 생기면서 요만큼이 더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여기도 원래는 막대가 요렇게 생겼었잖아. 그지? 요렇게 생겼었는데 요 막대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요만큼이 또 채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점점 요만큼이 또 채워지고, 그죠? 또 요만큼이 또 채워지고, 그 다음 또 요만큼이 채워지면서 점점 비어있던 공간을 메꿔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그럼 이걸 다시 10개가 아니라 20개로 쪼개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점점 그 빈 공간, 모자랐던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5개로 나눈 거, 그 다음 10개로 나눈 거, 20개로 나눈 것만 보더라도 이 빈 공간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현저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봐. n, 즉 n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얘를 몇 개로 나눌 것이냐를 나눌 것이냐가 n이죠. 그죠? 뭔 소리야. 그래서 n이 만약에 20개만 돼도 이렇게 좁아지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버리게 되면 이 빈 공간이 거의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이 넓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 이 경우는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막대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곡선의 넓이보다 더 넓게 잡은 겁니다. 즉 남죠 공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얼만큼씩이 남냐 하면 이만큼씩이 남아요. 요만큼이 남죠. 그 다음 여기서는 요만큼이 남고요. 요만큼이 남으면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곡선의 넓이와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자, 5개로 나눴던 걸 10개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봐.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얘가 요게 하나의 막대였었습니다. 이만큼까지가. 그런데 둘로 나누면서 어떻게 된 거야? 요만큼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지. 요만큼씩이. 아까 요만큼이 줄어든 거죠. 빈 공간이.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원래는 얘가 하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이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경우는 개수를 늘려. n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초과했던 넓이, 즉 남는 넓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럼 봐라. 여기서 20개로만 늘려도 그 넓이, 남는 넓이, 이 남는 넓이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봐. 얘네들의 넓이를 요런 경우의 넓이의 합을 A라고 하고 요런 경우의 넓이의 합을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S라는 놈은 A보다는 S가 크고요. S보다는 B가 더 크겠지.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값이 점점점 같은 값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겠죠? 물론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극한은 서로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따라서 봐. 만약에 이 A와 B의 극한이 똑같다면 우리가 배웠던 샌드위치 룰에 의해서 그죠? 네.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똑같다면 중간에 끼어 있는 얘도 똑같은 값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넓이 S를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분 구적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자라게 생각을 하면서 막대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거나 혹은 남게 생각하면서 막대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얘네들의 극한이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두 개는 항상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양쪽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구해서 그냥 S, 즉 이 부분의 넓이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자, 그럼 봐. 실제 이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고요. 우리는 이 y는 x제곱의 곡선과 x는 1,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분 구적법을 통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n개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길이 1인 구간을 n개로 나눴기 때문에 요 막대 밑변의 길이가 요놈 이 n분의 1이 막대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요거 하나가 이제 n분의 1씩이기 때문에 그쵸? n분의 1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k번째 분점의 좌표가 바로 n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n분의 k가 k번째 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막대들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곡선 아래쪽 넓이보다 더 작게 잡은 겁니다. 즉 막대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도 원래 곡선 밑의 면적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 n분의 k에서의 뭐를 함수 값을 바로 뭐로? 막대의 높이로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바로 n분의 n-1, 즉 1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n분의 1만큼 빠진 여기가 마지막 막대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막대의 높이는 그냥 0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개의 막대의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봐. 어쨌든 얘가 뭐냐면 이게 k번째 막대의 높이가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막대의 높이라는 거야. n분의 k제곱이. 왜? n분의 k에서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데 첫 번째 막대의 높이를 n분의 0부터 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막대의 높이가 바로 n분의 k제곱이 돼요. 이게 막대의 높이야. 따라서 막대 하나의 넓이, 요 막대 하나의 넓이는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뭐가 됩니까? 얘가 n세제곱분의 k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n개 막대의 총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시그마 k는 봐, 아까도 말했지만 n개의 막대를 볼 건데 마지막 막대가 높이가 1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n분의 n-1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막대는 n분의 0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즉 k는 0부터 n-1까지 n세제곱분의 k제곱. 얘가 뭐야? 바로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 n은 k랑 관련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얘는 자 k가 0이면 어차피 0이잖아. 따라서 k는 1부터 더하나 0부터 더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결국 얘는 뭐가 되냐 하면 n세제곱분의 1에 자 이거 공식 알고 있습니다. 6분의 그죠? n-1 그 다음 얘보다 하나 큰 n 그 다음에 2n-1이기 때문에 2n-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응? 잠깐만요. 2n 플러스 1이니까 2n 마이너스 1이 되나? 미쳤구나. 뭐 어쨌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죠? 네, 그래서 여기가 n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제 막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그죠? 뭐 어쨌든 우리가 요게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이 밑에 면적이 나올 테니까. 맞아요? 네, 따라서 요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밑에는 6n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위에는 2n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지. 왜? 어차피 극한을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면 최고차가 지금 n의 3차 항이고요. 걔네들의 개수의 비 6분의 2로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얘는 결국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요 케이스를 한번 또 보자 이거야. 요 케이스가 뭐니? 요거는 막대들의 넓이가 기존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곡선 아래쪽 넓이보다 더 크게 잡은 꼴이 되는 거죠. 자, 여전히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의 높이가 n분의 k의 제곱이 되는 것도 변함이 없죠. 따라서 막대들의 넓이는 n세제곱분의 k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봐. 마지막 막대의 높이를 우리가 1로 잡았잖아. 그래야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막대의 넓이가. 따라서 얘는 n개의 막대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바로 n분의 1에서부터 막대가 시작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막대들 넓이의 총합은 k는 이제 1부터 n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n세제곱분의 k제곱이죠. 아까보다 더 쉬워졌네요. 그죠? 얘는 n세제곱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됩니다. 자, 공식 알고 있죠? n세제곱분의 1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따라서 여기에 다시 극한을 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죠? 6n 세제곱분의 여기도 마찬가지야. 2n 세제곱. 그지?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니까 6분의 2가 돼서 결국은 3분의 1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지? 아까 봤던 게 뭐예요? 이거네요. 막대의 넓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곡선 아래쪽의 면적보다 작게 잡았을 때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막대의 넓이를 더 크게 잡아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이 3분의 1이라면 이 아래쪽 면적은 그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결국 뭐다? 면적은 이꼴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에는 주어진 구간을 n개로 쪼갠 다음에 그걸 밑변으로 하고 그것의 k번째 분점에서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막대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말이 되게 길어서 이게 뭔 말이야? 네, 한국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를 통해서 몇 번의 연습을 해보면 구분 구적법을 충분히 그저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